안녕하세요. SR바이오텍 대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온라인 IR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그 다음 뒤에서 좀 더 디테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R바이오텍은 화장품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ODM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신소재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약물을 피부 아래까지 전달하는 핵심 기술인 알텀이라고 합니다. 알텀은 단기적으로는 화장품용, 그러니까 피부,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율을 높이는 화장품용 원료로 저희가 일단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의약품 시장도 진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텀은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율을 약 60배 개선하는 드럭 딜리버리 플랫폼 기술인데요. 제가 이거를 플랫폼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알텀 펩타이드, 알텀 콜라겐, 알텀 비타민 C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텀 기술에 어떤 유효 성분을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유효 성분들을 피부 안쪽까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럭 딜리버리 기술 관련돼서 화장품 쪽에서의 선도 기술은 리포솜이라는 기술입니다. 리포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 시장 기준으로 글로벌리 거의 8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 완제품 기준으로 하면은 리포솜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그 화장품 시장 사이즈가 약 7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알텀 기술이 약물 전달의 효율성, 효능, 그리고 기술의 확장성 측면에서 리포솜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알텀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화장품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회사의 사업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 화장품용 신소재 사업과 화장품 ODM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의약품 외용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저희의 메인 사업인 신소재와 화장품에서 좀 이익을 확보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밖에 만들지 못하는 신소재이기도 하고 그 소재의 그 프로핏 레이트,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문제는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화장품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가 100 정도의 매출을 낸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 ODM은 보통 30에서 40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요. 신소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하나만 넣는 경우에는 1도 안 되는 좀 그런 규모의 매출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설령 이게 마진이 뭐 80%, 90%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재로만 제품을 파는 건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신소재를 소재로 팔기보다는 화장품 ODM으로 번들링해서 판매하거나 혹은 저희 자체 브랜드로 브랜드로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도대체 유효 성분의 피부 침투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어차피 대부분의 화장품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유효 성분은 생각외로 피부 안쪽까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부 장벽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면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부에 떨어져도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피부라는 것, 그리고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외부의 잠재적인 유효한 물질로부터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 유효 성분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화장품 유효 성분들은 분자량이 꽤 큰 편입니다. 거의 뭐 500달튼 이상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피부 장벽에 구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려면 500달튼 이하의 사이즈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유효 성분들은 피부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저희가 참고했던 논문들을 보면은 뭐 펩타이드 같은 굉장히 효과적인 유효 성분들은 피부에 0.3%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침투를 가속화시키는 리포점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큰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세그룹의 가장 큰 브랜드인 코스메 데코르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방판 쪽의 탑 브랜드인 인셀덤, 이러한 브랜드들이 리포존 기술을 그들의 핵심 소구 포인트로 삼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포점은 나왔던 초기에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좀 비춰졌었는데요.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피부 흡수에 관련해서는 좀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리포점 같은 경우에는 유효 성분에 캡슐을 씌워서 이 캡슐이 피부 장벽 사이를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논문들을 보면 사실 리포점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 제형안에서 많이 깨진다라는 내용들도 많고요. 실제로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의 장벽에 닿는 순간 깨지기 때문에 리포점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리포점화를 시켜도 어차피 큰 물질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포점의 어떻게 보면 소구점은 오히려 작은 분자량의 물질인 경우에도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 하나만큼의 구멍으로 공 하나를 굴리면 공 하나가 들어가겠지만 만약 이 공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공이라서 공들끼리 뭉친다고 한다면 공 하나 기준으로는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들이 뭉쳐진 덩어리는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리포점은 이렇게 뭉쳐지는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코팅해서 뭉쳐지지 않게 한다. 이런 좀 소구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리포점은 잘 들어가지 않아서 피부 침출 관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기술이고요. 사실 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리포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리포점이란 기술이 주인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내 기술이라면 이 기술을 뭔가 알리고 싶고 이 기술에 대해서 마케팅을 집행하겠지만 리포점은 주인이 없는 기술이다 보니 그 어떤 누구도 이 기술을 적극적인 셀링 포인트로 부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저희 알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돼지 피부를 이용한 외부 임상에서 일반 펩타이드 대비 알텀 펩타이드가 60배 높은 피부 침투력을 가진다는 걸 검증받았고요. 여기에 인체 대상 침투력에 대해서 검증 프로토콜 기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라는 외부 임상 기관에서 인체의 피부, 살아있는 인간의 피부를 대상으로도 알톤 펩타이드가 일반 펩타이드 대비 흡수율이 60배 높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피부 침투력은 외부 기관에 의해서 검증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나 이건 저희가 제조법에 대한 특허, 상표권, 제조 노하우 이 모두를 저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이 기술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알텀 테크놀로지를 일반 소비자 수준까지 인지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예를 들면 홈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여러분 이건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알텀 콜라겐이 들어간 화장품입니다. 아시죠? 앞에 알텀이 붙으면 60에 잘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날이 저희 회사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턴 펩타이드는 왼쪽에 그림과 같이 찍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니들의 유효 성분을 결합시키는 기술이고요. 이 결합은 평소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안에서 떨어진다라거나 아니면 공기에 닿으면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부 안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피부 안에 들어가면 피부 안에 존재하는 특정 효소를 만나서 그 연결이 끊어지면서 방출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은 이제 피부 장벽인데요. 각질층이 피부 장벽이거든요. 이 미세한 바늘을 화장품에 섞어서 바르게 되면 알턴 펩타이드는 각질층 아래까지 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부 안에 존재하는 글루타티온 효소가 알턴 펩타이드, 그러니까 바늘과 펩타이드의 결합을 끊어내고요. 이를 통해서 피부 장벽 아래에서 펩타이드가 방출되는 방식으로 저희는 피부 침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료적 장점은 사실 제가 그 SR바이오텍을 인수한 회사인데요. 인수하기 전에 그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기술들을 되게 다양한 후보군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SR바이오텍의 알텀 펩타이드가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하게 독점적이고 정말 유니크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일단 피부 흡수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알턴 펩타이드를 바르게 되면 좀 특이한 어떤 미세한 따끔함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저희 알턴 펩타이드가 피부 안쪽에 들어가서 유효 성분을 방출하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인데요. 이런 것들이 메커니즘과 굉장히 잘 온라인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유효 성분을 전달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꽤나 즉각적이고 명확한 효과를 보이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따끔한 사용 경험, 즉각적인 효과, 이 세 가지가 딱 온라인돼서 유효 성분이 흡수된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뭐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알턴 펩타이드가 콜라겐을 생성하는지 혹은 인비보 그 외부 임상기관에서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그런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을 높여주고 피부 치밀도를 높이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요, 일반 펩타이드 대비 알턴 펩타이드의 피부 흡수율을 기록한 자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배 이상의 피부 침투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도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인데, 알턴 펩타이드가 바늘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보니 주름이 많은 부위에 좀 더 잘 박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케팅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돼지 피부를 옆에서 촬영한 부분입니다. 피부의 위쪽에 알턴 펩타이드와 펩타이드를 바르고 몇 시간 후에 얼마나 이 발랐던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쪽까지 내려갔는지를 본 건데요. 알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 하단까지 그 연두색의 물질이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반 펩타이드는 피부 겉면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되게 좋은 제품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일반 소비자한테 알텀을 안 바르면 들어가지 않아. 알텀을 바르면 60배 잘 들어가. 라는 인식을 심어놓을 수 있을까가 이 게임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3단계 로드맵을 세웠는데 지난번 발표 대비해서 제가 좀 로드맵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일럿 테스트 구간은 예전의 계획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얼리 어댑터들이 존재하는 그런 플랫폼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스스로 알텀 펩타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펩타이드 화장품을 만들어서 런칭을 해봤습니다. 와디즈란 플랫폼인데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제품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어하는 좀 얼리 어댑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알텀 펩타이드가 들어간 이데넬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와디즈에서 런칭을 했어요.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4.2억 원의 매출을 통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와디즈 뷰티 부분 역대 1위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와디즈 역대 탑10 제품 만족도 중에 저희 제품의 만족도가 1위를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2022년 1월 기준이고 지금은 많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디즈 플랫폼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좀 확장성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 단계로 와디즈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통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주요 대형 브랜드들한테 알텀 펩타이드를 공급함으로써 저희 알텀의 대변자들을 늘리고 그를 통해서 알텀 펩타이드를 알리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좀 잘 나가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료만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들끼리 컨플릭트가 있다 보니까 뭔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도 전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다만 이번 여름에 저희가 라스베가스 박람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그 박람회에서 조금 알텀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라스베가스 박람회, 화장품 박람회고요. 글로벌리 보면은 그래도 한 5위 안에 드는 중요한 박람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저희 옆에 있는 부스들이 사실 고객이 뭐 한 명, 두 명도 대부분 없었고요. 좀 비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만 한 5명에서 6명의 고객이 계속해서 저희 부스에 머물렀고 일부 시간의 경우엔 줄 서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건 그렇게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인 대부분의 고객들이 스파, 살롱, 에스테틱을 하는 약간 중소규모의 바이어들이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어찌 보면 알텀이 굉장히 비싼 소재인데 이걸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걸로는 좀 교육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남의 브랜드들이 우리 기술을 알리길 기대하는 것도 독점을 주지 않는 한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브랜드, 그 와디즈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던 이데넬이란 브랜드를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닌 프로페셔널 라인, 프로페셔널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로 리뉴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라스베가스를 갔다 온 이후부터 저희는 지금 전문가용 라인으로 이데넬을 재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본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라스베가스에서의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유통 전략도 조금 바꿔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리 유명한 특히 스파나 에스테틱, 살롱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든 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라스베가스 이후에 한국에서 하는 인터참을 참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러시아 박람회, 두바이 박람회, 스파인 살롱 박람회 이 세 가지를 올해 안에 홍콩 박람회까지 네 가지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스테틱 고객들이 저희의 잠재 고객이라는 것이 좀 확실해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잠재 고객의 리스트를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연락하는 푸시 방식의 영업 방식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전문가를 상대로 저희가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권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텀 관련된 SCI급 논문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알텀을 확산시키는 단계인데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홈케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 대상으로 가기보다는 대형 에스테틱이나 스파를 대상으로 PB를 만들어주는 것들. 왜냐하면 이런 에스테틱들도 처음부터 자기 걸 만들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브랜드 네모큐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를 대상으로 낮은 네모큐로 저희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그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면 이데네를 약간 변형한 그들을 위한 PB 제품들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MOQ가 적어도 3,000개에서 5,000개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와디즈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되게 잘 됐다. 뭐 그냥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고객한테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본인은 40대 중반의 고객인데 태어나서 써본 화장품 중에 가장 좋아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본인의 남편이 먼저 자기 피부가 바뀐 걸 알아봤고 자기 직장 동료들이 알아봐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거의 60만 원 정도 저희 브랜드 제품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고객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건 되게 좋은 기억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좀 일반 고객 대상으로 시장은 약간 좀 힘을 빼고요. 좀 더 전문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디테일인데요. 그냥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저희는 국내보단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는 알턴 펩타이드의 열화 버전, 어떻게 보면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스피큘이 이미 꽤 많은 점유율을 국내 스파에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피큐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턴 펩타이드에 굉장히 놀랄 수 있는데 스피큐를 접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 사용감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와우한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아직 스피큐이 알려지지 않은 해외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연화 버전인 스피큐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생각이고요. 그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의 푸시 영업 두 가지를 믹스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 성과입니다. 저희 이제 크레이버, 비투링크가 이름을 크레이버로 바꿨는데 저희가 인수한 이후에 SR바이오텍의 재무적인 성과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이게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모든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관리회계 기준으로 그 모든 프로젝트의 손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주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ODM 시장이 거의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보니 그리고 제 생각엔 약간 좀 캐파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익 이상의 그 매출 총이익률을 가져가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놓여져 있는 선택지는 낮은 마진율로 일반 ODM 매출을 늘려서 결국에는 고정비를 커버하고 남을 정도까지 제가 보기엔 저희 지금 매출의 2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성장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좀 마진이 낮은 부분에 힘을 빼고 좀 우리가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비용 구조가 많은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마진이 높은 제품, 저희 자체 브랜드 같은 것들 팔게 되면은 생각보다 쉽게 또 비입이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향성의 전환은 좀 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돈이 벌리면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돈을 버는 회사로 SR 바이오텍을 만드는 거고요. 돈이 벌리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의약품 쪽, 예를 들면 뭐 여드름 연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국에서 파는 그 의약품 내용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저희가 알통 기술을 그 응용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특허 등록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고요. 유럽의 20개국에도 특허 등록이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저희 정부 과제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은 정부 과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CGMP급의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 캐파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장을 풀리 돌려도 지금 저희가 받아고 있는 발주를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장의 사이즈 자체가 좀 경쟁력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작년까지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출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보유연금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없이 좀 모회사의 지원으로 좀 운용이 되는 상황이고 모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주주가 이제 많다 보니까 뭔가 동의 없이 함부로 저희가 증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SR바이오텍의 IR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